안녕하십니까. 이상서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 200억 정도 절세한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설팅 키워드는요, 상속가표가 이제 아주 좀 높은 기업군에 속하는 편입니다. 자산가치가 한 550억 정도 되니까요, 한 중견 기업 정도 되는 이제 컨설팅 대상 업체였었고요. 이 키워드에는 이제 자기 주식이 들어가고요. 또 자본거래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녀들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또 현금화를 통해서 자금 출처를 또 확보해 주는 이런 과정도 들어 있고요. 다양한 이제 컨설팅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한 사례고요. 여기에 있는 대표님은 그동안 이제 주변에서 컨설팅 진행이 가압상속공제제도를 이제 활용을 하면 상속세가 없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가압상속공제제도가 유일한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가압상속공제제도만을 진행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가압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사업무관자산이 너무 많고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상속세 납부 주체를 자녀들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법인에 유보된 이익금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장에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참석하시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한 사례를 가지고 또 세미나장에서도 인기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매출액이, 이 업체는요, 매출액이 950억 정도가 매출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업체 순이익은 58억 정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업력은 20년 정도 된 업력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대표님 운영한 지 20년 됐고요. 이 대표 나이는 72세, 현재 72세가 대표 연령이었었습니다. 업종은 의복 제조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무역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 적자법인을 한 게 이제 적자법인을 또 하나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무실한 적자법인이 있었고요. 이 자녀가 2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2명이 일남일녀였거든요. 일남일녀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이 회사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00억 정도 되었습니다. 300억 정도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매년 배당을 이제 10억 정도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당을 한 이유는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여가니까 주식 가치도 올라가고 주변에서 또 배당도 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배당 소득세를 내고 이제 배당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이제 자녀들이 2명이 이제 자금 출처를 좀 마련해서 집도 좀 사주고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배당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분 구조는 대표님이 80%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녀가 각각 10%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2명이니까 20%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한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요, 전체 자산 가치가 얼마 정도 나왔냐 하면은요, 자산 가치가
전체 5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550억 정도 자산 가치가 되니까 이 대표님이 80%를 갖고 있으니까 대표님에 해당하는 지분 가치는 약 440억 정도가 이 대표님 가치였습니다. 대표님 440억이고 자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각각 55억 정도씩 각각 자녀가 각각 이제 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55억씩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440억에 대해서 절반이 이제 상속세니까 대략 한 220억 정도가 상속세 현재 조달해야 될 이 몫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성장률과 3년 평균치를 이렇게 저희가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가 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더니요. 이 기업이 이제 10년 뒤가 되면은 이 550억이 된 자산 가치가 얼마나 증가하냐면요. 1000억 정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표님은 그동안 컨설팅을 받아서 어떻게 컨설팅을 받고 있었냐 하면요. 가압상속 공제제도를 안내받았던 겁니다. 가압상속 공제제도를 이제 안내를 받았고요. 두 명이 이제 후계자이니까요. 이 두 명에 대해서 공동 승계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이 각각 공동 승계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도 이제 5년으로 단축되고 또 한도도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압상속 공제제도로 가면 세금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가압상속 공제로 가면 상속세가 없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분석을 해봤더니요. 사업 무관 자산이 이제 상당수 이 기업은 많았습니다.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봤더니요. 사업 무관 자산이 전체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요. 이 기업은 사업 무관 자산은 가압상속 공제제도를 안 해주거든요. 사업 무관 자산이 한 210억 정도가 됐습니다. 210억 중에 전체 자산은 400억이거든요. 400억에 대해서 210억이 사업 무관 자산이니까 사업 무관 자산 비중은 52.5%가 사업 무관 자산 비중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상속 공제에 들어가도 제외하고 일반 상속세로 다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상속자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자산이 550억이었거든요. 550억 속에서 52.5%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이 되니까요. 상속자산 550억 중에서요. 사업무관자산 52.5%니까요. 대략 한 289억 정도가 일반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일반 상속. 일반 상속이 되니까요. 289억에 50%니까 상속세는 144이 상속세가 나옵니다. 대표님이 여기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없다. 가압상속 공제제도로 가면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업무관자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업무관자산이 많으니까 289억, 이 금액 289억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289억에 대해 상속세 144억은 자녀들이 부담해야 될 몫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이 기업은 이제 1000억까지 10년 뒤가 되면 1000억까지 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1000억으로 계산을 하면요. 미래 시점에 사망 시점에 대표님이 72세 되셨기 때문에요. 또 10년 뒤가 되면 82세거든요. 생존에 계실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1000억 정도 됐을 때 1000억에 대해서 52.5%를 계산하면요. 525억. 525억이 일반 상속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상속으로 가면요. 525억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보니까요. 50% 정도 보니까요. 260억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를 자녀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압상속 공제제도로 간다는 가정하에 현재 사망 시점에서 지금 사망을 한다 그러면 144억이 상속세를 자녀들을 내야 되는 거고요. 10년 뒤에 이제 상속 상황이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60억 정도를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압상속 공제제도로 들어가더라도요. 추후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 550억 중에서요. 289억은 일반 상속으로 가고요. 대략 한 260억 정도는 가압상속으로 간다는 의미겠죠. 이게 나중에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서요.
이 기업을 처분한다라든지 이 기업을 다른 형태로 가압으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처분하거나 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자본이득세로 다 과세를 합니다. 이때 자본이득세로 과세할 때는 차익을요 1세대 창업세대의 자본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니까요 자본이득세로 다 결국은 상속세는 공개해주지만 자본이득세로 납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가압상속공제제도로 가면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냐?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제안한 방식은 크게 적자법인이라는 게 있어서 적자법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적자법인은 거의 자산가치가 안 나와서요. 적자법인을 자녀 2명으로 자녀 2인으로 각각 50%씩 지분을 만드는 자녀 법인으로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녀 2명에서 50%씩 이렇게 해서 적자법인을 자녀법인화 만드는 작업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거의 뭐 적자법인이니까 자본금이 없고 그러니까 거의 5천만 원도 채 안 나왔습니다. 그래 거의 돈은 들이지 않고 자녀로 주주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작업을 한 거는요. 자녀 지분 2명, 자녀가 지분이 각각 10%씩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각각 10%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20%에 대해서 현금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녀가 돈이 필요하니까요. 현금화 작업을 한 겁니다. 주식을 이제 팔고 현금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때 현금화 작업을 했을 때 이 현금화가 자본 한 110억 정도가 지금 현금화가 된 겁니다. 이 양도세 납부액은 1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양도세 11억 정도에서 세후가 99억 정도를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이 세후 이익은 이제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고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되니까요.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대표님이 생각을 했던 사안이고요. 자녀들 돈도 만들어주고 분류과세고 종합소득세 합산도 안 되고 건강보험료 합산도 안 되니까 매우 이제 매력적인 사안으로 봤던 거고요. 제가 세 번째 이제 진행했던 게요. 대표 지분이 80%였거든요. 그래서 440억이 이제 된 거고요. 하고 난 이후에 자녀가 갖고 있던 20%를 이제 자사주가 되겠죠. 자사주가 2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10억으로 이렇게 이제 주요 지분이 변동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진행한 거는 주가 다운사이징 작업을 한 겁니다. 주가 하락 전략을 가져갔다는 거죠. 주가 하락 전략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제 한 게 주가 하락 전략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법 테크닉이 있습니다. 회사 상황과 또 회사의 지배 구조에 따라서 주가 하락 작업, 다운사이징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이 다운사이징 진행 작업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SPO 전략을 가져가고요. 또 하나 저희가 가져가는 건 이 기업은 SVO 전략을 저희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진행을 했더니요. 자기 주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자기 주식을 이제 처분합니다. 자기 주식을 이제 처분하게 되면요. 70억이 이제 해당되는 금액이 처분된 겁니다. 이 기업은 다운사이징 작업을 해서 SP와 SVO 작업을 해서 주식 가격을 자기 주식 가격 70억으로 떨어뜨렸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원래는 이게 얼마에 취득했냐면 110억짜리였거든요. 110억짜리를 70억으로 하락시켰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매각 차손이 발생된 겁니다. 40억 정도가 발생이 된 거죠. 이것도 이제 주가 평가할 때 영향을 이제 하락시키는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컨설팅을 쭉 꼭지를 다 했더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주식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주식 평가를 해봤더니요. 주식 평가 금액이 30%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30% 정도 하락이 돼서요. 전체적으로 385억 정도가 회사 자산 가치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 지분은 이 중에서 80%니까 곱하기 80%니까요. 308억이 대표님 지분 가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표님 지분 가치가 컨설팅 하기 전에는 440억이었던 거죠. 440억이었던 게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쭉 통해서 440억 대표 지분 가치를 308억으로 다운사이징화 시키고요. 자녀들은 이제 110억을 현금화 시켜주고 세후 99억을 현금화 시켜서 자녀들이 현금도 만들고 대표 지분 가치도 440억이던 게 308억으로 떨어뜨리게 된 거죠. 주가 다운사이징의 작업을 해서 자산 가치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85억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385억으로 됐고요. 대표 지분 가치는 이제 308억이 됐다고 그랬죠. 308억이 된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자본거래를 시킵니다. 적자법인이었었죠. 이게 자녀가 주주가 됐죠. 자녀 주주가 돼서 자녀 법인하고 대표님 지분과 자본거래를 시킵니다. 자본거래를 시켜서 자본거래로 인해서 발생된 이제 이익이 있거든요. 그 자본거래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납세해 주게 됩니다. 이 308억에 대해서 자본거래 이득세가 61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님은 이제 61억을 납세를 하고 대표님 상속과표를 다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설팅 효과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고급 스킬이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다소간에 이제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 사례들이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많이 익숙한 이제 컨설팅 꼭지입니다. 이 컨설팅 좀 이제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대표 지분이 효과 측정을 좀 해보면요. 효과 측정을 하면요. 대표 지분이 원래가 대표님이 갖고 있었던 지분이 80%였거든요. 80%에서 자산 가치가 440억이었습니다. 440억에서요. 상속세를 이제 해야 될 게 절반이니까요. 상속세가 220억이었어요. 220억 상속세가 이게 누구 부담? 자녀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몫이죠. 자녀가 부담해야 될 몫이 220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220억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1억으로 이제 해결한 겁니다. 총 비용이, 조세 비용이 61억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20억 들여야 될 거 61억이 들었으니까 159억 정도가 절세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까지 고려, 자녀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소득세까지 고려하면 대략 200억이, 최소 200억 이상 절세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녀들이 현금 확보를 한 거죠.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현금 확보를 했는데요. 현금 확보가 이제 110억, 세후 99억을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효과 측정을 대표가 80% 지분을 갖고 있던 게 사라지고 원래는 220억을 내야 됐던 것을 61억으로 해결을 했고요. 자녀는 110억을 현금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승계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이제 기법들이 들어가고요. 또 조세 영역이라든지 또 상법 영역이라든지 여러 영역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고요. 또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사안들도 딱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법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제공해 드린 내용들은 좀 중견기업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것도 적은 기업에도 효과만 줄어들 뿐인 거지 사이즈가 적어도 적용 가능하고요. 뭐 거의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